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2017년 결산 특집. 이번 주는 다시 보고 싶은 인물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중장년 초청 직업편에 출연했던 여성 직업인들과 함께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인물 첫 번째는 정영주 정리수납 전문가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결혼 18년 차 주부이고요. 17세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정리수납 업무는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질문 주시면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제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 밖에서 요리하고 이러신 분들이 집에 가면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혹시 우리 팀장님은 집에서도 정리를 잘 하시나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정리수납이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에 집안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정리수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게 아드님한테 해서 네. 물어봐. 딸이 분이라고 하셨죠? 네네. 딸분한테 이제 한번 따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정리수납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직업병, 그렇죠. 이렇게 병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데 막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하고 싶다. 막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된 곳을 일단 보면은요. 일단 머릿속으로는 진단을 막 하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정리가 잘 될 건지. 네.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행동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튜디오 딱 보면 이제 그렇죠. 딱 벌써 여기 나오셨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보자마자 다 제가 진단해요. 조만간 모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네.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쪽 정리수납 이쪽 일을 하시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좀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도와주기가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면 나는 뭘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를 배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은 게 여성인력개발센터였는데, 거기에 정리수납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반, 기대 반, 이게 뭐지?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국 과정을 도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일단 굉장히 놀랍게 바뀌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 정리수납이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업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1급 과정과 강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원래부터 뭐 정리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일, 이런 거에 재능이 있으셨나요?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제가 전에 하던 일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손으로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연습이 되고 좀 숙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믿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대부분. 네. 그런데 뭐 초보 때는 뭐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팀장이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화요일에 어제 그 얘기했었죠. 그렇죠. 팀장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팀장이 될 수 있나요?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사실은 팀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돼서 프리랜서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운전면허 같은 걸 예를 들면,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나면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인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팀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영역의 팀장이 되시고, 전체의 팀장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시려면 적어도 200집 이상의 주거 공간을 정리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야지 또 실수를 안 하실 거고요.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이제 팀장이 되신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0집 이상이 돼야지 네네. 팀장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제 200집 이상은 거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 했을 때 이제 처음 실습을 끝나고 이렇게 하셨을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 네. 잊을 수가 없죠.
예, 어떠셨어요? 정말 네.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오라고 사실은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너무나 떨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거라서 정말 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이제 떨다가 잤는데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다 도착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압감이 이 선배님들이 주는 포스가 너무 눌려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저희가 작업할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 신발을 다 모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그 박스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신발을 모아둔 박스가.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분리배출을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나가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분리배출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신발 박스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수거하시는 분이 신발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결국은 신발을 찾지 못했고 그 10분 되는 선생님들이 모두가 실내에서 신는 더신을 신고서 귀가를 하시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변상의 압박은 없으셨나요, 혹시? 변상이라기보다 정말 식은땀이 너무 흘러서 지금까지도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잊지 줄을 못하는 나는 것 추억이 같아요. 있구나. 네. 일단 보통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 이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네. 기존에 하셨던 교사, 유치원 교사부터 해서 이제 다 그만두시고 이제 네. 뛰어드셨는데 가족분들에 대한 반대, 또 이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뭐 남편하고 크게 상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만 아마 보시나요? 이제 반대할 겨를 없이 그냥 사실은 했고요. 근데 남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라서 네. 아마도 좀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초반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1년 차, 2년 차가 접어드니까 이게 당장 그만둘 일은 아닌 것 같다. 계속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은 뭐 제가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거를 알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활동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항상 예기치 못했던 이 돌발 상황이라는 게 항상 맞아요.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이게 지금 도전하시려는 이게 중장년층 분들,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돌발 상황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 늘 있는데요. 사실은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상담 과정에서 물건의 양을 줄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줄이리라.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으시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또 현장에 막상 가면 이제 물건들을 꺼내놓고 보면은 너무나 망설이세요. 이게 아깝기도 하고 추억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에 쓸 것 같아서. 네, 언제든 쓸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설득을 하는 편이고요. 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정말 한동안 너무나 찾았던 물건인데 못 찾고 있다가 저희가 정리수납을 하는 네. 과정에서 발견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과정인데 좀 미안한 건 남편들이 꼭꼭 숨겨놓은 비상금들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그거 드려서 그거는 찾아주시면 안 되죠. 일단 돈이 나오면 다 드려야 하니까 다 이제 고객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미안한 면이라고 할 수 혹시 있겠네요. 뭐 파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언쟁이라든지 이런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돌발 상황들이 그렇죠. 많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면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이제 귀중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따로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해두시라고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당일날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각 영역의 팀장님들이 고객분들을 모셔다 놓고 여기 이 영역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파손될 거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 예, 여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절차를 많이 거쳐서 그런 일을 좀 예방을 하는 편이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듣고 계신 남편분들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셔야 비상금 집
집에 놔두시면 그러게요. 네. 어느 순간 그냥 다 아내의 손에 그럼요. 저희가 가는 순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많아야 되나 봐요. 정리수납 전문가 부른다는 거 미리 알아야 그래.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뭐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네,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을 말씀을 드리라면 이제 올해 초반에 만난 고객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분이 30대 미혼 여성이신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1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버님과 이 고객분이 둘 다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님은 이제 결혼한 언니 댁으로 돌아다니시고 이 고객분은 친구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상담을 갔을 때 정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에서 그 고객분이 정말 그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새롭게 이 집에서 새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1년 동안이나 집이 이제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정말 버릴 것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비스하면서 이제 같이 열심히 도와드리고 했는데 끝날 때 저희가 나오니까 이제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배웅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마음고생 이런 네. 것들이 다 생각이 나셨는지 정말 너무 펑펑 우셔서 저희도 같이 울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또 있군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두 번째는 김인자 공인중개사인데요.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둔 50대 엄마이자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김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로 먼저 문을 열어볼게요.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키워드 보드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네모다. 적어주세요. 스마트다.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사드려야 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조건으로 팔아드려야 하니까 저는 스마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공인중개사는 스마트다라고 적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적어볼까요? 네, 중장년은 네모다. 적어주시죠. 네, 네, 선물이다라고. 네. 네. 선물. 네. 네, 중장년은 선물이다. 이유는요? 네, 제가 결과적으로 남편 뒷바라지 잘했고 네. 저희 자녀도 지금 제 생각에는 훌륭하게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저 또한 인생의 결과를 즐기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늘 중장년이 된 이 순간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중장년은 네. 선물이다. 선물이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갈게요.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네모다. 네, 저는 만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성들이 용감하거든요. 엄마들은 용감합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초보를 벗어났다. 어느 것들의 일이 있을까요? 왜 주택이 허름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름한 주택. 네. 그거를 이제는 다시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그거 져가지고 뭐 월세를 놓는다든지 하면은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졌을 때 지금 올리는 게 미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게 바로 뭐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런 관계거든요. 오, 네네. 그러면 5층까지면 5층까지 올라가고 뭐 5층에는 그 집주인이 사시고 밑에 이렇게 세를 놨을 때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나오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초보라고 생각 안 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 있습니다. 베테랑 같은데 네네네. 이야기만 그 정도가 1년 가지고 그게 네. 가능한가요? 그 관련된 복귀 열심히 그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고요. 또 매일 그것도 저희도 이렇게 봅니다. 그 뭐 건폐율인가 용적률 같은 거. 또 옆에 지을 때 가서 옆에서 보고 또 확인도 보고. 네네. 예, 그런 집을 제가 또 월세로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물 감정평가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상담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집값은. 아유, 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저분 초보구나, 아니구나, 사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초보 공인 중개사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 이거 정말 힘들어. 그렇죠. 뭐 네.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막 여쭤보세요. 한 26평, 지금 여기 아파트 26평은 얼마냐고, 뭐 33평은 얼마냐고, 그 다음에 뭐 이 주변에 땅값은 얼마냐고 이렇게 한꺼번에 막 물어보실 때, 네네. 저희는 뭐 어떻게 대답이 선뜻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제 초보 때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 고객님한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지역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산에 뭐 몇 층은 얼마, 뭐 몇 층은 맞아요. 얼마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갖고 말씀드리고 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옆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지금 계시는 그 집 주변에 지금 여기 매매가 얼마나 됐습니다. 평당 얼마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저게 집은 지금 평당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저한테 여쭤보러 오신 분이 감을 잡습니다. 제 집은 얼마 정도에 이렇게 매매를 하면 매매가 되겠구나. 이런 거 감을 잡으십니다. 경험이 그렇게 없으면 그런 게 딱 안 나오겠네요. 딱 안 나오죠. 네. 일단 대표님도 이제 한 3년 정도 하시면서 네. 대표님만의 고객 응대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주부들이 거의 다 주부들이 많이 오세요. 예. 네. 주부들 오시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많이 들어주는 게 저는 하나의 저희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그 집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자녀 얘기도 하시고 또 집안에 어쩌면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딴 데 가서 또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또 오시고 또 오시다 보면 그 손님은 제 손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거 네. 계약까지 이어지게 하는 분들이 또 있지만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뭐 고객 응대라든가, 뭐 계약 뭐 절차라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매물을 이렇게 보러 오셨을 때 자기가 이제는 손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주 그냥 많이 어디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네네.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보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 제일 많이 무섭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섣불리 잘못하면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이거 때문에 아니거든요. 네네.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합니다. 네. 그러면 돌발 상황도 많을 텐데 가장 많이 벌어진다거나 좀 보통 이런 돌발 상황 꼭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매매를 보러 오시든지 임대차를 보러 오시든지 오시면서 저거 약속을 아주 그냥 찰떡같이 해요. 몇 시까지 오신다고 이렇게 네.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는 집을 보러 갈 매도자한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맞아요. 전화를 네. 네네네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집에 계시면 다행인데 외출하실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외출하셨을 때 지금 손님이 몇 시까지 오시니까 그 시간까지 들어오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밖에 계시는 분을 집에 오시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그냥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그냥 통받으시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굉장히 난감하고 그쵸. 그런 걸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맞아. 네. 정말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서로 입장 난처해지고 맞아요. 그런 네.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중장년 특집이기도 하지만 네. 또 시청하고 계신 이제 중장년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중장년층에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직업. 네. 정말 어떤 직업일까요? 저로서는 아주 그냥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아까 선물이라고 했을 정도까지. 네. 네네네. 예. 항상 저도 이제는 학원에 가면 저희 후배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얘기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만족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거 시작한 게 여기 학원까지 온 게 너무 잘했다고. 사실은 저는 2년에 걸쳐서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오신 것만 해도 성공하셨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한번 해봐.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만 듣고 이렇게 도전했다가 네. 아우 나 너무 힘들어. 뭐야 속았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문제도 우리가 또 넣어버리고. 항상 뭐든 장단점이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다시 보고 싶은 인물 세 번째는 바로 김연홍 복지원 의사입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저는 아들, 딸 두 자녀를 둔 50대 엄마이자 복지원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홍입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나한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네. 적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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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 적었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질문하는 나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저는 매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나이가 중장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후 줄곧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각 그 시기에 맞는 사회적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나 타인이 요구하는 삶에 자신이 이제 맞추고 살아왔다면 중장년이 되면서부터는 타인의 삶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나이가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너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중장년이란 질문하는 나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한테 직업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적으셨습니다. 네, 직접 읽어주시죠. 네,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다지 부지런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직업을 가지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제가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힘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복지원예사를 시작한 후 어떠한 것이 달라졌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외모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외모요? 수 있습니다. 참 우습게도 들리시겠지만 네.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복지원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원예를 도구로 해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안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네. 것이 저의 일이다 보니 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면서 좀 아름답다라든가 또는 인상이 좋다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충분히 부합되는 키워드를 적으셨습니다. 복지원예사를 한 네. 이후에 외모가 달라졌다. 어떻게 그렇죠.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뻐졌다라는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풍기는 여러 네. 가지 이런 느낌, 외향적인, 내면적인 네.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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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부터 이미 준비되어 그렇죠. 뭐 복지원회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계기로 인해서 네.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우연한 계기인데요. 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이제 팍팍한 이제 도시 생활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좀 많이 선호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좀 자연과 함께 좀 가까운 맞아요. 곳에 있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던 중에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네. 청주에 있는 언니네 집 근처에 있는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보니까 그 주변 어르신들이 땅 한 평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네. 그곳에 뭐
콩 심고, 깨 심고, 상추 심고 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꽃나무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이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농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제 별명이 삽질 잘하는 여자가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했던 내 마음도 어느 때는 편안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강의 칠판에 원예치료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지원예사지만 네, 얼마 네. 전까지는 이제 원예치료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일은 정말 제가 찾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워낙 액션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바로 인터넷을 찾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길을 줄곧 열정적으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계기라는 게 이제 그 맞아요. 단어도 알게 되고 뭔가 보고 네, 듣고인데 네. 아까 말처럼 바로 액션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원예치료 쪽에 우리가 하다 보는데 어쨌든 남편분을 설득을 어떻게 시키가는 왜냐면 이 시청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가고 싶은 맞아요. 분들 많을 맞아요. 건데 네. 네. 극부의 반대로 무릅쓰고 어떻게 설득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시를 이렇게 떠나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교육도 확 바뀌고 또 그다음 모든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남편의 반대가 많이 심했고요. 설득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오랜 이야기들을 정말요? 오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던 시기여서 아마도 남편의 마음속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워낙 단호함을 보여서인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 설득 당해줘서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저보다도 부지런한 남편이 그 시골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더군요. 네.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그렇죠. 가서 좀 전원주택에서 좀 그렇죠. 살고 싶고. 네. 네. 로망이지만 현실은 좀 그쵸.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청의 자리에서 다르지 않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냥 도시에 사는 걸로. 네. 남편분은 굉장히 지금 만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네. 아이들의 그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네. 바뀌었죠. 아이들이 몇 살 때 시골로 가신 건가요? 큰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쯤에 이사를 간 뛰어놀 때 또 가셨나요? 그렇죠. 네. 사실 도시에서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맞아요. 네. 하루하루를 좀 힘겹게 살아갔다면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가 늦은 밤에 학원을 갔다 와서 집 마당에 딱 들어서면은 하늘에 충충이 떠 있는 별을 좀 감상하고 들어가자고 하거나 또 아침에 이렇게 씩씩각각으로 변하는 예쁜 구름들을 보면서 그 자연에 변화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에 감동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변화 네.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그쵸. 사실 네. 저도 도시지만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별이 보이는데 저는 아우 추워라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니까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네요. 동심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인물 네 번째는 이옥희 주택관리사인데요. 그녀의 직업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 둘과 손자, 소녀 셋을 둔 50대 엄마이자 할머니이고 주택관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할머니라니요. 야.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너무 젊은 할머니시네요. 네, 자,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선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예. 네. 직접 읽어주시죠. 잘 익은 묵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40대에서 60대까지를 중장년이라고 뭐 한다는데 네. 제가 만으로 올해 58세입니다. 물론 뭐 12월 생일이 11월 이렇게 해서 좀 만으로 많이 땡겨지긴 했습니다만 잘 익은 묵은지의 이제 장점이 돼지고기가 됐든 고등어가 됐든 또 닭고기 모든 재료를 아우르기도 하고 맛을 더하죠. 또 묵은김치 고유의 맛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 중장년에 있을 때 묵은지처럼 자기 개성을 살리는 그런 나이도 됐고요. 또 숙성된 맛을 낼 수 있는 중장년에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잘 익은 묵은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왜 전 침이 고이죠? 저도요. 고등어 묵은지 막 이러니까. 네. 장독대 그쵸, 그쵸. 꺼내는 우리가 이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직업이란 땡땡이다. 적어주시죠. 예.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들은 은퇴할 나이죠. 뭐 네. 57세부터 60세, 뭐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해도 60세 정도면 거의 중년인데요. 일반 나이로 하면 제가 올해 60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합니다. 이제 뭐 직장이 있으니 즐거운 일이고요. 나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든지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입주민을 대하면서 굉장히 그 업무 자체에 이제 말하자면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년으로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표정이 이미 지금 행복감과 뿌듯함이 엄청 이렇게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업무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로 입주민 대상으로 네. 합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복합상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동 중에 3개 동이 복합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상가 점주들도 또 상가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같이 관리가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제 시설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아파트 입주민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이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듣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회계 관리, 시설 관리, 직원 관리, 네. 입주민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업무가 해당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의결사항이 안건이 있으면 의결사항을 진행하고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게 이제 저희 주택관리사들이 하는 일이죠. 네. 공사가 이제 새로 생긴다던가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찰 관계 서류를 모두 이제 정리해서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고 네. 또 직원들에 관한 모든 업무 파트별로 제대로 이제 업무를 숙지해서 직원들에 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입주민들의 민원도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네. 저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다 중요합니다. 혹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 한 몇 분 정도 같이 계시나요? 지금 저 빼고 15명이 근무합니다. 이제 관리실에 격리 주임 한 분 계시고요. 설비 쪽, 전기 쪽 한 분씩 주임 계시고, 그다음 경비분 A조, B조 8분 계시고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 4분 계셔서 굉장히 많군요. 총 15분입니다. 네. 사실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보들이 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보 소장님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저부터도 이게 이제 직원들 관리한다거나 이럴 때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죠. 중년 여성으로서 이제 시험 봐서 합격은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처음 보는 시설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지금은 시험을 보고 나면 협회나 이런 쪽에서 사전 예비 소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현장에 나가도 웬만큼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먼저 시작하신 분들 뭐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간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저도 일을 했죠. 그래서 특히 처음 하는 뭐 도색 공사를 한 적이 있어서 처음 나간 그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분야죠. 저한테는 관리소장 업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초보구나 싶어서 좀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경향도 있어요. 보이거든요, 네, 초보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참 시간에 막걸리를 많이 드시고 취해서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시는 부분을 강제로 제가 이제 중단을 시켜서 이제 보낸 적도 있었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작업을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기 같은 걸 맞추려고 강행합니다. 업자 측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밑에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비닐을 다 깔아서 뭐 덮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주변의 아파트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페인트가 바르면서 다 날려서 맞아요. 타 아파트 차량에 묻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죠. 초보 소장으로서는. 예.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주택관리사를 이제 찾아오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베스트 3 정도 세 유형을 한번 분류해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들 하셨지만 그 관리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 사항을 가지고 그렇죠. 주로 오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공고를 진짜 빌리러 오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맨 먼저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는 입주민. 그냥 뭐 그분들은 그냥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절대 남의 말을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공용부와 전용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입주민이 계세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원래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도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 사실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르신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부분에는 등 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이제 해드리고는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관리비 내는데 왜 이건 안 해주냐. 이렇게 와서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이제 관리비 내니까 다 해줘야 된다라고 우기시는 세 부류의 주민들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입주 민원에 관련돼 엄청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응대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실은 그 입주민들은 잘 경청해 주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서 일단 들어오시면 자기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된다고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대답할 걸 찾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잘 들어주면서 아 이분이 뭔가 이제 뭐에 불만이어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야 될 상황도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경청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이제 직원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뭐 세대 방문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비실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뭐 청소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제 민원이 올 때 한마디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면 더 이제 화를 내시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직원들 다시 교육 잘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업무들을 제가 이제 잘 파악이 돼서 이제 직원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라라고 이제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건으로 민원이 다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인물 5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직업인의 마음을 돌보는 직업인 신한정 산업 카운슬러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두고 있고요. 성인의 아들입니다. 신완정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좀 전에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또 많은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먼저 키워드 토크와 직업 삼행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코너입니다. 직업 삼행시. 산업 카운슬러와 상담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도 하는 거예요? 네. 모르셨나요? 아이고 저런. 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 분만 하는 줄 알고. 그럼 둘 저는 중에, 산업 카운슬러 한번 해볼게요. 자, 육행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릴게요. 자, 산처럼.
업무가 많아도 칼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운, 달려서 운전하다 보면 네. 슬, 슬럼프는 사라지고 럭키 세븐은 나의 것이로다. 와, 아니 지금 바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맞나요? 네, 좋았습니다. 저랑은 약간 수준이 다르시니까. 아니 너무 좋았어요. 러브에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로 네. 어떤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지. 이제 산업 카운슬러 내에서는 가족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의외죠. 네. 네. 이제 업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까지 2008년부터 해오면서 확실히 가족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냐면 가족이 편안하면 가화만사성이다. 네, 맞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회사의 업무나 조금 연장 근무나 이렇게 업무가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서도 부부 갈등. 네. 중요하죠. 제일 많습니다. 예, 많고요.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 아니, 약간 러브에 하시더니 아까 왜 사장님 이거 뭐 잘못하신 거 있었죠?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공감한 건 아니고요. 네. 아니, 너무 공감돼요. 저희 왜냐면 그렇죠. 저희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예, 네. 부부 갈등.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녀 문제예요. 다 가족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아까 이제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가족이 편안하면 그것조차도 이길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집에 가도 특별히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없고 또 집에 와서도 또 가서 또 바가지 긁는 배우자 또 말 잘 안 듣는 자녀 이게 있을 때 그 업무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토탈 뭐 업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이 편안하면 네.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들이 있더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정말 가족을 맞아요. 위해서인데 네. 그게 신이 나야 하는데 그럼요. 그게 안 네네.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 다른 상담도 하셨잖아요. 네. 다른 상담 분야와 이 산업 카운슬러 분야 상담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 상담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사전 예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예약 속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산업 카운슬러는 사전 예약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네. 대부분 대상이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산업 쪽은 다 성인이 돼야 그렇죠. 직업을 네. 갖기 때문에 네. 성인인지라 일반 상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산업 카운슬러에서 그 사전 예약 없이 와서 그렇죠. 상담 중인데 밖에서 기다린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 상담실에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기다리다가 이제 가면 저는 밖에 딱 인식기척에 있으면 불안해요.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죠. 예. 네. 이분이 제가 빨리 얘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그분은 큰맘 먹고 왔는데 그렇죠. 이제 안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맞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간혹 자살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네. 저는 사실 제가 있는 이 파티에서는 아직 없었는데 저랑 이제 유사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분들이 큰맘 먹고 왔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네, 해서 네.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상담은 이제 상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이미 1시간을 저에게 주어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 카운슬러 쪽은 시간이 예정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얘기하는데 전화 와서 어디 있냐 그러면 가야죠. 바로 갑니다. 이런 네, 부분. 네. 그다음에 그다음 회기를 예정이 안 가져야죠. 돼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상담은 이렇게 오면 10회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20회기를 네. 해야겠습니다라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안 돼요. 그렇죠. 연속성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오겠습니다 해놓고 그때 가서 뭐 모두 출장을 간다든가 회의에 들어간다든가. 네, 네. 그러니까 개인 것은 일단 접고 맞아요. 조직을 위해서 먼저 그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산업과 일반 상담의 차이는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답이 되셨나요? 충분히 됐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왠지 네. 이렇게 제가 내담자인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나도 찾아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티가 났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상담 업무를 많이 하셨지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잖아요. 네. 산업 카운슬러로서 처음 출근하셨던 날 기억이 나세요? 나죠. 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파트로 네.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기업으로 그 기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점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여기를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내일 가세요는 아니잖아요. 네. 한 이제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엄청 이게 그 쫄았어요. 왜냐하면 아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석사였는데 아니 무슨 얼마나 내가 그래서 유학파도 많다고 하고 최근에 네. 기업에서 제가 기업에 다닐 때 유학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학파도 많다 그러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이렇게 뭐 대단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막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딱 깨버렸던 기업이었어요. 딱 갔는데 여기 분처럼 네. 예쁜 담당자분이요. 네. 너무너무 네.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너무 상냥하게 스케줄을 쫙 짜놓은 거예요.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거고,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거고,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를 딱 주면서 필요하시면 중간에 이거 드시고요. 10분씩 쉬도록 제가 계획을 짜놨습니다. 너무 센스 있다. 그죠? 최현 씨랑 똑같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였나 봐요. 그래서 네. 근데 모습도 비슷하세요. 그래서 와 제가 그때 뭐 대우받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 카운슬러로서 제가 와 기업은 이렇구나. 이렇다가 이제 그 다음 기업에 가서는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결국은 또 가족 문제긴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너무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럼요. 환자한테도 그 기분이 좋네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6번째는 바로 아동 한자 지도사인데요.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직업인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 만나볼까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딸 둘을 둔 엄마이자 2010년부터 아동 한자 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홍덕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중장년이란 이것이다. 마중물이다. 마중물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수도만 트면 뭐 수도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 보급이 많이 안 되었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마당 뭐 한가운데 펌프를 두고 사용을 맞아요. 했어요. 네. 정말 네. 옛날 네. 얘기죠. 근데 그 펌프가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물 한 바가지를 좀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지하수가 막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이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중장년의 나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기로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지혜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마중물처럼 시원하게 제가 좀 끌어올리고 더불어서 지식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마중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멋진 네. 말입니다. 네. 나에게 중장년이란 마중물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이것이다. 삶의 윤활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활유. 네. 이유는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결혼과 동시에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업주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삶도 그렇게 그냥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 역시 전업주부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항상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항상 좀 말로 표현해주는 그런 남편이었거든요. 말로만. 네. 근데 주변 친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고 사실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도 이게 주기적으로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동환자 지도사라는 직업을 갖고 난 후부터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좀 여러모로 좀 바뀌더라고요.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은 오히려 바빠졌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저희 가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윤활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환자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것이 달라졌다. 제가 전업주부에서 이제 아동환자 지도를 하는 직업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행복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졌고 또 좋아 보인다고 같이 사는 남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사실 근데 제 남편은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정말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저희 노력이 가상했는지 또 나가서 한번 일해봐라. 그래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사실 그 예전에도 뭐 집안일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더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과목 수도 진짜 몇백 개 이상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방과후 수업 외에 이 한자, 이 수업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요, 이제 문자 공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라든지 예절,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요즘에는 인성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예절 지도사를 따로 공부해서 땄어요. 제대로 좀 아이들 인성 교육 좀 시켜보려고. 근데 거기서도 한자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자 교실에 오는 아이들만큼은 예절 바른 아이로 예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그런 공부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지금 딱 보면 워낙 포스가 있으시고 전업주부 하셨다는 이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전문가적인 모습인데요. 혹시 첫날 아동 지도사로 이제 딱 첫날 수업을 하셨을 때 그 기억이 나세요?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첫날.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그 첫 수업이 고대도 되지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앞이지만 사실 손에 진땀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하려고 가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도 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까만 눈동자만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어떤 아이가 그 종이 쪽지를 들고 나와갖고는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선생님 이 한자 아세요? 하고 내미는데 순간 좀 당황했어요. 훅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좀 의연하게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아는 중국어 몇 안 되는 것 중에 아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요. 코카콜라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후로 몇 번은 저를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본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간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간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이겨줘야 돼요. 네네.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보통 이제 어쨌든 처음 출근을 하셨을 네네. 때 그래도 네. 아는 게 다행인데 네. 보통 이 초보 네네. 아동 한자 지도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부분들을 좀 힘들어할까요? 초보 지도사님들께서는 그 지식은 많이 갖추고 계세요. 네. 근데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기술적 맞아요. 노하우가 네. 조금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걸 조금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분위기가 무질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날일수록 선생님 목소리가 커지면 그날 수업은 망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용히 눈을 감아라. 오히려 떠들면? 네네네.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조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사성어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면 고사성어 얘기를 다 해주고 정말 공부할 친구들만 눈 따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눈을 뜹니다. 네, 그래서 앞서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퀴즈 문제를 내서 이 수업의 공부로 연결을 시키죠.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2017년 결산 특집 다시 보고 싶은 인물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돌아왔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